시카고에서 태어났어요. 지금은 국제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어요. 내가 미국에서 태어났고 영어가 유창해도 그런 게 좀 있나요? 그쵸. 마이너리티라고 하죠. 감사하게도 그렇게까지는 차별은 받진 않았지만 미국에서도 괜찮은 커리어를 밟아 나가셨던 것 같은데 왜 한국에 오겠다고 결심하셨어요? 다 미국 간다고 다 기회가 더 많고 그 10배를 더 얻는다는 생각은 안 해요. 이제 좀 러브 스토리도 궁금한데 어떻게 만나시게 되셨어요? 되게 저희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카고 주에서 왔고 한국 이름은 조이수고 미국 이름은 조앤입니다. 시카고에서는 얼마나 사셨어요? 시카고는 중학교 때부터 대학원까지 있었고 그 전에는 다른 주에서 계속 머물다가 시카고에 마지막으로 정차했어요. 아, 그럼 태어난 곳은 미국에서 태어나셨나요? 네, 시카고에서 태어났어요. 시카고에서 태어나고 다른 주에서 이렇게 머물다가 다시 시카고로 왔어요. 새로운 삶을 거의 아메리칸 드림을 생각을 하시고 이민 가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버님이 61년생이시고 엄마 63년생, 2살 차이세요. 와, 80년대에 그러면 미국 가신 건가요? 그렇죠. 당연히 국적은 미국이시겠네요. 네. 그러면 한국에 오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건가요? 이제 3년 넘었어요. 지금은 국제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어요. 교포나 외국인들이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구하는 건 쉬운 편이에요? 좀 쉬운 것 같긴 해요. 학원 시스템이 되게 한국은 잘 돼 있어가지고 그런 루트로 원어민 선생님들이 구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미국은 이제 한국이랑 같이 지금 살고 있으니까 비교하자면 이거는 좀 정말 현실적인 것 같은데 미국보다는 땅이 아무래도 좁기 때문에 그런 약간 사람들의 눈치나 그런 경쟁심이 좀 더 한국보다는 덜한 것 같긴 해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더 떨어져 살고 나라가 하도 크다 보니까 그런 여유는 조금 더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할 때는 모든 사람들은 너무 여유롭고 사람들이 모두 다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가면 뭔가 기회가 더 많을 것 같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는 제가 생각했었을 때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고 어떤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거에 따라서 되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동양 사람이라는 게 그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엄마 아빠도 자기가 본인들이 마지못해 인종차별도 많이 받았고 제가 자라면서 그걸 되게 많이 봤거든요. 아, 부모님 실제로 당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것도 많이 당한 걸 봤고 저도 감사하게도 그렇게까지는 차별은 받진 않았지만 일하면서 아무래도 그 차이가 되게 기묘하게 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미국에서 태어났고 영어가 유창해도 그런 게 좀 있나요? 그쵸. 마이너리티라고 하죠. 아무래도 근데 그게 현실이라고 전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조금씩 느꼈고 미국에서.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이 SNS도 너무 발달했고 컨텐츠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네, 맞아요. 그런 차별이나 이런 게 많이 특히 미국은 더 없어지고 완전 실력주의? 이런 이미지였는데 꼭 그렇지도 않네요. 인류가 망할 때까지 안 없어질 수도 있겠다? 왜냐면 일단은 다르게 생겼으니까. 네. 그러면 3년 전에 한국에 영어 선생님으로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네, 맞아요. 그 전에는 그럼 미국에선 어떤 일을 하셨나요? 그때도 선생님 했었어요. 교육을 대학교랑 대학원을 둘 다 그걸로 전공을 해서 아, 완전 본투비 선생님이시네요. 최근에 미국 오기 전에는 어린이집에서 부원장 일을 했었어요. 한국 오기 하고. 전에는? 네, 한국 오기 전에. 미국에서도 괜찮은 커리어를 밟아 나가셨던 것 같은데 3년 전에 왜 한국에 오겠다고 결심하셨어요? 한국을 어렸을 때부터 여름마다 방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국 문화도 많이 접했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한국에 대한 궁금한 게 너무 많았었고 큰 꿈은 사업을 하고 싶은데 한국에서 할지 미국에서 할지 약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한국으로 왔었어요. 혹시 그러면 나중에 하고 싶은 비즈니스는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영어 가르치는 걸로 저는 포인트를 하고 싶어요. 한국은 교육을 제가 봤을 때는 되게 학습적인 게 많다 보니까 그런 걸 좀 아이들한테 뿌리치게 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커요. 재밌게 좀 창의적이게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커서 그런 걸로 계획을 하고 싶긴 해요, 나중에. 3년 살아보셨잖아요. 실제로 살아보니까 어때요? 한국이? 이런 표현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교육인으로서 아이들 볼 때
좀 불쌍하더라고요. 어떤 점이 불쌍해요? 왜냐면 국제학교에 올 정도면 그쵸. 부모님이 좀 경제적 여유도 있으시고 그쵸. 교육을 잘 시키려는 부모의 자녀들이 오는 그쵸, 거잖아요. 그쵸. 5세부터 7세가 오면은 뭐 앉아서 계속 쓰고 뭘 하고, 근데 미국에선 그 나이 때는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 그러면 미국에선 5세에서 7세는 어떤 교육을 받아요? 거의 놀거나 아니면 스피킹 주로 그렇게 아이들을 가리키고, 여기는 되게 그냥 쓰고 외우고 이런 게 좀 더 비율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그래요? 학원 그거는 아직도 제가 어릴 그래요. 때도 그랬는데 네, 학원은 아직 그러더라고요. 깜지 쓰고 네. 오, 뭐 단어도 계속 외우고 많이 안 바뀌었구나. 그렇게 많이 안 바뀌어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다녔던 학원. 근데 다는 모르겠지만,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학부모님들이 좀 더 젊다 보니까 그런 거에 좀 벗어나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걸 어떻게 좀 바뀔 수 있냐라는 생각을 갖고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5세에서 7세 되는 친구들이 앉아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금 의미 없는 깜지를 쓰니까 네. 그런 점이 좀 안타까우신 거네요. 네. 국제학교에 1년 학비가 어느 정도 돼요? 그건 저는 정확히 몰라요. 그런 건 잘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1,000만 원? 1년 학비가? 아니요. 한 학기. 1년 학비가 아니에요. 한 학기가 1,000만 원이라고? 그러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4년제 학교보다 학비가 비싼 거네요. 비싸죠. 그렇게라도 학부모님들이 이제 영어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자유롭게 학습을 하고 영어도 자유롭게 터득을 할 수 있는 그 환경이 너무 좋아서 본인도 이제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국제 학교를 보내고 싶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환경에서 잘하셨어요? 이제 초등학교는 아예 백인 친구들만 있었던 학교를 다녔었고, 이제 중학교부터 대학교는 다양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뭐 흔히 말하는 정체성 혼란? 이런 것도 겪으셨나요? 네. 나는 너무 많이 미국인인가 겪었죠. 한국인인가? 네, 너무 많이 겪었어요. 이제 일단 친구들이랑 얘기했을 때 그 차이점을 많이 느꼈고, 왜냐면 저는 한국 친구들만 있는 게 아니라 외국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면은 우린 이렇게 한다 하면, 난 이렇게 안 하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이렇게 나한테 얘기 안 하는데, 결혼? 대학? 어떤 진로로 갈 건지에 대해서부터 이제 미국은 그런 면에서 좀 자유롭다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부모님들은 좀 이제 자기 자녀들을 뭘 하든 난 너를 서포트를 할 거다라는 개념 하에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많은 것 같고, 한국 부모님은 특히 이제 이민 가신 그런 부모님들은 아니다, 이게 좋고 이게 좋고 이게 좋으니까 이걸 하는 게 더 좋다, 아니면 이걸 해라, 고정관념이 더 센 것 같더라고요. 외국 가정들은 서포터를 해주는 느낌이면 네. 한국 부모님은 아예 정해주는 느낌이구나. 네. 거기서 이제 대화를 네. 통해서 네. 뭐가 맞지라는 이제 엇갈리는 정체성 거죠. 혼란이 오는 거고. 네. 다 그렇다고 얘기는 할 수는 없죠. 왜냐면 그렇죠. 미국 부모님도 저희 엄마처럼 키우는 부모님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제너럴하게 제가 얘기하는 친구들이랑은 대부분 그랬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이 항상 뭘 해야 되는 거 versus 나는 나고 너는 너다. 미국 부모님들은 그걸 대부분은 분리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아이고 난 나다. 그럼 내가 내 인생을 이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신데, 저희 엄마 아빠는 그냥 평생 함께 좋죠. 근데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는 사람으로서 그런 고민이 너무 많았어요. 그게 진짜 맞나? 그럼 내 인생을 행복하게 오로지 나를 위해서 살 수 있나? 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가치관이나 이런 게 너무 달랐다 보니까 다툼이 많았었던 거죠. 싸우기도 많이 싸우셨어요? 많이 싸웠어요. 돈을 번 순간 전 나간다 그랬거든요. 그게 일반적인가요? 미국에선 그게 일반적이에요. 대학교 이제 다 끝나고 나가라 하는 부모님들 말하고 그럼 보통 한 19살에 20살 정도? 네, 그렇게 독립하라고 그러고, 요즘에는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게 쉽진 않아서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근데 저는 그렇게 선언을 하고 어머님이 저한테 하셨던 말이, 아니다, 너는 결혼할 때까지 같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외동딸이니까. 예, 그런 것도 있겠죠. 내 돈으로, 내 월급으로 관리비도 내고 렌트비도 내고 싶고, 나는 내 스스로 이제 쓰고 싶은 마음이 크다라고 해서 결국엔 나갔어요.
근데 저도 성인이 되면 스스로 판단해서 혼자 지내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경험해봐야 네. 어떻게 혼자서 시간을 잘 쓰는지, 네, 맞아요. 외로움을 어떻게 다루는지, 네. 뭐 이런 게 되게 성인이 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인 것 같아요. 네. 한국에서 반대로 좀 내가 이방인 같다라고 생각하신 적도 있으세요? 그것도 대화에서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원어민 선생님이 저한테 you're American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난 뭐지? 이런 생각도 할 때도 있고, 아니면 그냥 한국 사람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 보이긴 한국 사람이지만 그게 좀 지금은 좀 괜찮지만 학창시절 때, 대학교 때, 최근 좀 전만까지도 되게 고민도 많았고, 그러니까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지, 둘 다인 건지, 하나가 더인지, 속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문득문득 저한테 질문이 되는 거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한국에서 100을 노력했을 때랑 네. 미국에서 100을 노력했을 때랑 아웃풋이 미국이 더 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미국에서도 사셨고 한국에서도 살고 계시니까 어떤 것 같아요? 미국이 조금 더 기회가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것도 가정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저희 엄마 아빠는 한국에서 이민을 가셨기 때문에 정보가 없었잖아요. 만약에 외국인 백인이나 뭐 거기서 태어난 부모님 아래서 자랐다면 기회가 더 많았겠죠. 그래서 제 케이스는 다 미국 간다고 다 기회가 더 많고 그 10배를 더 얻는다는 생각은 안 해요. 어떤 직업을 갖는지에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교육학을 나왔기 때문에 미국도 사실 그렇게 막 대우를 좋게 받는 건 아니거든요. 교육 쪽은? 네, 교육 쪽은. 돈도 그렇게 뭐 크게 차이나게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제 지인도 선생님인데 투잡, 삘잡 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 정도예요? 네. 그래서 선생님도 사실 자기가 노력하고 아이들한테 쏟는 그 노력에 비해서 얻는 건 되게 작다고 전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계산했을 때는 비슷하더라고요. 왜냐면 여기는 원어민을 하면은 여긴 숙소라는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그 돈을 포함을 하면 사실상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진 않거든요. 또 미국이 주거비가 만만치 않죠. 네. 나가는 돈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두 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직업이랑 가정 사정이나 이런 게 되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좀 흥미롭게 읽었던 댓글이 영국에 사시는 분이 댓글 남겨주셨는데 요즘은 한국이 너무 좋아졌기 네. 때문에 굳이 올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남겨주셨거든요. 네. 어느 정도 좀 공감이 됐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똑같이 생각해요. 왜냐면 의료비는 저는 그래서 약국 가면 항상 놀래요. 미국은 상담만 하면 몇백 불인데 여기는 약국 가면은 10,000원도 안 나오잖아요. 너무 좋은 거죠, 한국은. 근데 미국은 돈 내야 되는 것도 너무 비싸요. 거의 진짜 죽을 만큼 아프지 않으면 안 가요. 이거 보시는 분이 혹시 오해하실까봐 안내드리고 싶은 게 여기 게스트분이 지금 마포에 있는 국제학교 선생님이기 때문에 의료보험 혜택만 받으시는 게 아니고 의료보험료도 내고 계십니다. 이거 불편해하실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민을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는 걸 저희가 역이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미국에서 한국으로 역이민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제가 들었을 때는 의료가 큰 것 같아요.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 특히 이민가족분들은 다시 한국 들어와서 정착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나이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이면 이민 갔었던 이제 1세대 분들이 그쵸, 들어오시려고 거의 하는 1세대. 거네요. 거의 저희 엄마 아빠 세대였던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그럼 저희 또래들 중에서는 많이 없어요? 저희 또래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다 별로- 미국에서 커리어 네. 쌓고 싶어 하고 네. 그러니까 거기가 더 여유롭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1세대들이 많이 들어오고 싶어 하지 네. 2세, 3세들은 미국에서 커리어 쌓고 싶어 하는구나. 그쵸. 거기가 환경이 훨씬 좋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미국 얘기는 조금 어느 정도 궁금한 거 제가 다 질의 드렸는데 네. 이제 좀 러브 스토리도 궁금한데 지금 남자친구 네. 있으시잖아요. 네, 있어요. 어떻게 만나시게 되셨어요? 되게 신기하게 만났는데 그 앱 노래 앱으로 만났었거든요. 처음에. 노래 앱? 네, 노래 이렇게 스뮤디라고 이제 듀엣으로 약간 라이브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앱에. 그래서 그런 앱이 있어요? 네, 그런 앱이 있어서 이제 서로 얘기하다가 친구 됐다가 되게 신기한 게 그 전부터 사귀자고 얘기했어요. 왜냐면 여기 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한번 사귀어보자 해서 왔는데
서로 맞아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이제 사귀고 있어요. 잠깐만. 그러면 이미 그 앱을 통해서 그냥 사귀는 사이가 된 거예요? 네. 와서 그쵸. 얼굴 보고 네. 경험해보고 사귀자 된 게 아니고? 네네네. 네. 그게 가능한가요?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그럼 인천공에 혹시 마중 나왔나요? 그거는 안 했고, 그건 아니고. 이제 장소를 정해서 만나자 해서 거기서 만났어요. 와, 그때 어떠셨어요? 되게 떨렸을 것 같은데? 떨렸죠. 왜냐면 남자친구를 처음 보는 거잖아요. 네, 처음 봤어요. 근데 제가 좀 되게 웃겼던 게 그때 그냥 모르겠어요. 느낌이 그냥 봤을 때 느낌이 좋아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해서 그런지 남자친구 떨렸을 거야 아마. 근데 제가 가서 이렇게 안아줬거든요. 안아줬는데 아무 이상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구나 이러면서 하다가 그냥 데이트를 자연스럽게 하고. 그러니까 이상하지 않았다는 게 나의 연인이구나. 네, 그냥 편안함을 그렇게 느꼈다는 말씀이시죠? 네, 편안했었어요. 처음에도 느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오랫동안 연애하고 있어요. 이 스토리가 더 멋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인들도 맨날 저한테 되게 제가 대단하다고 해요. 한국에서 외국인 신분으로 살거나 네. 아니면 한국인인데 외국을 가서 삶의 터전을 개척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분들 혹시 힘내라고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질문을 받으면서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었던 게 편하게 해주세요. 네.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건 한국 2세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아마 미국에서 살면서 저랑 똑같이 그렇게 학습적이나 교육적이나 환경적이나 정반대인 사람들도 많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부터 나는 어떻게 건강하게 자라야 되고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이런 걸 다 어떻게 보면 혼자 터득을 했었던 시기가 길었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세들한테 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냥 나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 두 나라에서 난 어디서 끼고 난 어디서 맞냐 보다는 그냥 나는 그냥 이 사람이다. 그냥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 사람인데 그 안에서 나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는 그 환경에서 자라오셨고 그걸 그대로 저한테 전한 건데 그 차이 때문에 그게 엄마 아빠가 일부러 그러신 것도 아니고 그게 좀 많이 슬펐어요. 왜냐면 한국에서 산다고 해서 또 부모와 자녀가 갈등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환경에서 스스로 잘 정체성을 확립하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교육업을 찾으셨잖아요. 네. 그것만으로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한국에서 하시는 일 다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요. 오늘 인터뷰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삶이 행복하고 또 하시는 일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